1971년 3월 2일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고현정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야심찬 젊은 소녀로 시작해 혹독한 연예계에 입문한 그녀는 영화 모래시계 1995와 영화 선덕여왕 2009년에서 기억에 남는 역할을 맡으며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광 뒤에는 그녀가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큰 슬픔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2003년 정용진과의 격렬한 이혼 이후 두 자녀 정해찬과 정혜인과의 관계를 잃은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 씨와의 결혼에서 비롯됐습니다. 두 사람은 고현정이 전성기를 누리던 1995년에 결혼했다. 이 결혼은 연예계의 신데렐라와 재벌계의 왕자 사이의 동화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8년 만에 2003년 11월 이혼했고 고현정은 가족을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물론 자신이 낳아 사랑했던 두 자녀를 볼 수도 없게 되었다. 1998년생 정해찬과 2000년생 정혜인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였지만 이혼 후로는 그들과 함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고현정은 2024년 11월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가진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과 친하지 않은 게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어렸을 때 혜찬이가 6살, 혜인이가 4살 때 버렸어요. 이제 다 자랐으니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제 곁에 있으면 불편해할까봐 두렵기도 해요. 이 말은 어머니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전 남편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모성애를 희생해야 했던 한 여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혼 후 정용진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신세계는 고현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이나 이미지를 매장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았는데 이는 고현정 씨의 자녀와 가족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그 슬픔은 단지 자녀 양육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못할 때 느끼는 무력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11년 저서 고현정의 질감에서 나는 물고기 자리로 부모와 자식의 유대의 상징이며 탯줄이 끊어진 후에도 영원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을 볼 수 없지만 항상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20년 이상 겪어온 침묵의 고통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2016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헤어졌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현정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외로움과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의 감정에서 드러난다. 정용진과의 결혼으로 그녀는 자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전성기를 누리던 배우 활동도 접어야 했다. 2005년 봄날로 스크린에 복귀한 그녀는 대중의 시선과 사생활에 대한 루머에 시달리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2024년 개인 유튜브 채널의 블로그에서 이혼 후에는 배우로 계속 활동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실은 육체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실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지내는 동안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전 남편의 가족과 이혼을 경멸하는 시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2009년 케이니 드롭 구루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족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수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현정의 가장 큰 슬픔은 아이들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될 권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느낌이었고 이는 그녀의 가슴에 대체할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고현정의 배우 생활은 길고도 격동의 여정이었으며 그녀는 미스 코리아 준우승자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인 동국대학교에서 공연 예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에게 첫 번째 큰 기회는 1989년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연예계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1991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출연하며 데뷔에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돌파구가 된 작품은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의 드라마 중 하나인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로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했다. 강인하지만 비극적인 여성인 윤혜린 역을 맡은 그녀는 90년대의 아이콘이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샌드글래스의 성공은 개인적인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기도 해서 한국인들은 매 회마다 집으로 달려가 시청하게 됐다. 이 영화는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희 재능을 확인시켜 주어 많은 유명 영화 감독들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은 전성기를 누리던 1995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정용진과 결혼하면서 연예계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그녀는 2024년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나는 직업보다 사랑을 선택했지만 나 자신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고 공유했습니다. 고현정은 2003년 이혼 후 2005년 영화 봄날로 스크린에 복귀해 화려한 컴백을 알렸다. 이 영화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고 관객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는데 이는 10년간의 공백에도 그녀의 재능이 퇴색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성공에 힘입어 그녀는 선덕여왕 2009에서 강력하고 매혹적인 악당 미실 역을 맡아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의 지위를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녀를 텔레비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여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2010년 드라마 빅싱에서 야심찬 여성 정치인 서혜림 역을 맡아 SBS 연기대상에서 또 한 번 대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재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리턴 2018과 관련된 사건으로 그녀는 감독과 갈등을 빚어 몇 회만 반경한 후 프로젝트를 그만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그녀가 촬영장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2024년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좌절은 그녀가 출연한 여왕의 교실 2013이었는데 그녀의 연기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해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고현정을 울린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그녀의 헌신에서도 비롯됐다. 선덕 여왕을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대본을 연구하고 모든 제스처를 연습해 미실의 권위를 제대로 표현했다. 어느 날 그녀는 힘든 장면을 촬영한 후 스튜디오 구석에 혼자 앉아 관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친 감정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제가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그녀는 봄날에 복귀한 뒤 잊혀질까봐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고 몇 달 동안 연기 실력을 다시 익혀야 했으며 어느 날은 연습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는데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눈물은 피로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열정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작 복면가왕에서 그녀는 3명의 배우가 다른 무대에서 연기하는 복잡한 캐릭터로 변신하는데 여기에는 좋은 조화와 감정적 깊이가 요구된다. 그녀는 어느 장면이 끝난 후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캐릭터의 고통이 자신의 개인적 트라우마와 뒤섞인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현정의 가수로서의 경력은
끊임없는 노력과 엄청난 성공, 그리고 실패의 연속으로 이를 통해 그녀에게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예술가의 인내와 예민한 마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현정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과 주목을 넘어서는 더 큰 업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지속적인 힘을 지닌 역할, 관객들이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할 캐릭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작품이 바로 선덕 여왕의 미실이다. 그녀는 2010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역할이 오락적일 뿐만 아니라 영화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실은 그의 지성과 무자비함으로 한국 텔레비전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10년이 넘은 지금도 팬 기사와 토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성과는 특정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 다재다능한 여배우로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모래시계의 온화한 혜린부터 선덕 여왕의 강인한 미실, 빅싱의 강인한 서혜림까지 그녀는 수개월에 걸쳐 연기력을 익히고 완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예쁜 얼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감독들과 협력하여 복잡한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 2016년작 Dear My Friends에서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2개의 대상과 수십 개의 다른 상을 수상한 이러한 성공은 그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일이며 그녀의 재능이 매력적인 외모를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고현정은 또한 자신의 예술을 통해 청중에게 영감을 주고 소통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녀는 종종 인간의 연약함과 힘을 반영하는 역할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 2021년작 영화 Reflection of You에서 그녀는 과거에 시달리는 화가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2021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제 역할을 통해 자신을 보길 바랍